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표현과 이해에 대해서 한번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은 공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나와 너 사이에 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이 뭔가요? 공이 메시지가 되죠. 그러면 나는, 공 던지는 사람은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던져주면 상대방이 이걸 받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것을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공을 받는다. 메시지를 받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나와 너 사이의 표현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저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글자를 통해서 글말,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몸짓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겠죠. 제가 입말로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로 그걸 받아들이고요. 글말로 하는 것은 눈으로, 점자로 하는 것은 피부로, 그죠? 몸짓으로 하는 것은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 공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통은 탁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탁구가 아니고 보울링이죠. 보울링은 여러 개의 핀을 공을 통해서 가서 저 핀을 쓰러뜨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가기만 하고 마는 거죠. 가서 쓰러뜨리고 이제 자기 임무는 다 끝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보울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뭔가요? 탁구인데요, 탁구. 뭐 둘이 하기도 하고 넷이 하기도 하죠. 탁구공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름 4cm 밖에 안 되고 무게도 2.7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걸 놓고 둘이 또는 넷이서 공을 던지는데,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주고 내게 왔을 때, 그죠? 내가 이걸 받아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것이 이제 탁구하고는 상당히 아까 보울링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상당히 그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보울링과 탁구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울링과 탁구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울링은 혼자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운동 자체는. 물론 옆에 이제 상대자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원웨이, 가기만 하는 겁니다. 가고 오지 않습니다. 볼은 가면 그만입니다. 가서 쓰러뜨리면 임무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 탁구라는 것은 여럿이 할 수 있고요. 또 둘이 할 수 있고, 또 갔다 옵니다. 반드시 공이 갔다 온다는 특징이 있죠. 갔다 온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리고 어떤가요?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보울링하고 차이점 결정적인 것은, 보울링이라는 것은 한 번 가고 안 온다는 것이고요. 탁구는 갔다 온다는 것이죠. 쓰러트리고 보울링이, 그리고 탁구는 공이 떨어지지 않게 살려주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탁구와 같다. 다시 말하면 갔다 오고 오고 가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도 보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오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메시지가 오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올 때는 어떤가요? 이해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또 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을 던지고요. 그럼 상대방이 받아서 자기가 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이 또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던지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시 던지는 사람이 되고, 처음 던졌던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탁구형 소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또 소통은 왈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왈츠냐?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여기에 인제 왈츠곡 하나가 이렇게 음악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인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에 3 박자입니다. 왈츠는. 2 박자가 아니고 2 박자나 4 박자는 뭔가요? 행진곡이죠. 행진곡. 근데 이 3 박자는 참 우아하죠. 유럽에서 인제 시작된 건데 시작된 게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19 세기 정도에 인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정말 낭만적인 그런 파티가 있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하는 이 3 박자, 3 박자. 아까 우리 탁구는 2 박자죠. 2 박자. 볼링은 1 박자죠. 1 박자 보울링에서 2 박자 탁구, 3 박자는 뭔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박자라는 것이죠. 제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3 박자라고 얘기하느냐? 3 박자. 네, 말하기, 듣기, 그리고 답하기가 있기 때문에 3 박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고, 들은 사람이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들은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시작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답하기인데요. 반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소통이 이제 순환적인 어떤 흐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말하고 끝나면 계속 한 번 하고 끝나죠. 그러나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자, 이건 좀 낫죠? 말하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 그래서 이 왈츠 3 박자는 굉장히 우아하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 왈츠 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돌고 있잖아요. 예, 순환적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왈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은 왈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A가 B에게 공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공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전달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던진 사람이 기울여야 될 노력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던지면 그 사람 받는 입장에서 받기가 편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공을 이렇게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느 게 받기 좋겠어요, 여러분? 네. 또 왼쪽으로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던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역시 상대방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세게 던지는 방법이 있고 약하게 천천히 던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 던지는 사람이 기울여야 될 노력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 상황을 항상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받기 편하게, 예,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라는 게 뭔가요? 굉장히 그 강압적인 걸 의미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 명령하듯이 하는 말을 할 거냐, 또 방향, 네,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줄 것이냐, 그다음에 속도, 말을 강하게 빨리빨리 세게 막 할 것이냐, 아니면 부드럽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공을 던지는 사람이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 받는 사람이 또 기울여야 될 노력이 있죠. 예. 받는 사람도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받아줄 것인가. 그죠? 상대방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느 방향으로 던질까, 또 어떤 속도로 던질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 보면 글러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또 포수라고 그러죠. 피처가 공을 던졌을 때 받는 사람도 항상 이 글러브를 준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러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넓게 펴야지 이게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더라도 좀 더 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된다. 다시 공을 던져줘야 되겠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이 받기 편하게 던져주고, 그럼 상대방이 또 나한테 던져주고, 그래서 메시지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다시 말하면 표현하고 이해하고, 이해한 사람이 다시 표현하고, 또 이쪽에 처음 표현했던 사람이 다시 이해하고,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바꿔주는 이러한 것이 소통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게 공을 정말 전달을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네, 여러분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 손에 다가가서 이 공을 쥐어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 소통의 효과가 나겠죠. 자, 나의 그 말 듣다, 말하고 듣고 답하는 이 세 가지 왈츠인데요. 세 가지가 어느 상태인지 동굴에서 광장으로 책에는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듣기와 답하기에 대해서도 뭐 듣기라는 건 공을 받는 것이고요. 답하기는 공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볼링형은 하나죠. 그죠? 가기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원웨이. 탁구형은 갔다 오는 것입니다. 갔다 오고 주고받고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주고받고가 아니라 왈츠형. 주고받고 받은 사람이 다시 주고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말하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가 순환형으로 잘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과 이해,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츠통.